중정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1511년 명정덕 6년 한성부 판윤 안윤덕 좌윤 한형윤 우윤 선주 등이 아래기를 악미로 금령을 범한 자를 임자년에 전가 사변으로 법을 세웠는데 그것이 너무 중함으로 경신년에 재상들에게 수위하여 장 100도 3년에 처하고 속바치게 하였으며 정묘년에 안숙의 윤대에 따라 다시 전가 사변의 법을 세웠습니다. 신등이 어느 법을 따라 써야 할지 몰라 감히 취품합니다. 신등은 장 100이라도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너무 중하다. 경신년 법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13권 중정 6년 6월 25일 경우 병호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문묘의 별제를 초 아랫날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하니 초 닷새 날이 단일이라 할애가 있어야 하니 제기를 못하겠습니다. 11일에 거행하게 하소서. 또 3월 3일은 기영회 및 경영관에서 사연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지금 죽음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난해 9월 9일에는 죽음 중이었지만 특명으로 거행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묘의 별제는 11일로 물리어 거행하고 기영회 등의 이런 죽음 중이라도 행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5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5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5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육한이 옥천에 살면서 사체를 빙자해서 백성의 전제를 침탈하여 편안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정상을 신문하려 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고 6인만 있습니다. 또 이미 장안에 기록되었는데 호강함을 믿고 침탈 포악함이 날로 심하여 옥천에서 청산 지경에까지 거주민이 다 도망했습니다. 육한이 그대로 옥천에 있게 되면 그 백성들은 육한의 위협과 폭력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참컨대 육한을 가향의 격원한 곳으로 옮기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유리한 백성들을 돌아 모이게 하고 감사에게 백성으로 하여금 진서하도록 하여 토지를 찾아 돌려주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육한의 일은 지금 아직 조율한 것을 보지 않았으니 어찌 법 밖의 죄로 죄줄 수 있겠는가. 감사로 하여금 그 작패를 검하게 하고 유리한 백성들을 돌아 모이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하였다. 두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유희인 정은 최중년이 고영산 황영의 채임을 성하고 유모와 신노비의 소생은 분급하지 말라는 법 고치기를 청하고 박씨 족친을 종량하라 하신 명 고치기를 청하고 육한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유리민의 전지를 찾아주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영산이 과연 허무한 물건으로 백성에게 양곡을 무역하였다면 매우 그러다. 그러나 한 방면의 소임을 맡아 나가서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였으리야겠는가. 더구나 지금 우선 양곡무역을 정지하였으니 그도에 물어본 후에라야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자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영중기에 붙인 물건을 각 고을 수령이 모두 스스로 쓰고 미처 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병사가 관리올 때에 그 유무를 물으면 수령이 있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모두 실제 수령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고영산의 이런 저곳에 공문을 보내 그 허실을 물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대저 그 도에는 군량이 크게 모자라 군용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전에도 조정에서 역시 이를 염려하여 개책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지만 끝내 마땅한 대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도의 군관들이 적당히 양감하고 혹은 스스로 양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영사는 본래 국가에서 진력하는 자이므로 이런 양곡 무역의 일은 과연 그럽니다. 다른 이로 살펴보면 백성을 무효하는데 반드시 마음을 다했고 국사에 반드시 힘을 다하였습니다. 지금 저곳에 유지를 내리셔서 그 허실을 물으셨으니 과연 실제 수량과 같으면 전대로 기록하고 만일 실제 수량이 아니라면 감액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근래 북도가 해마다 흉황이므로 양국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좀 풍년이 들면 양국 무역이 매우 쉽겠습니다. 그 본심을 캐어본다면 끝내는 모두가 나라를 위한 것이니 어찌 이것으로 체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경상도에는 한량이 매우 많습니다. 양계는 도내가 좁지만 군액이 2, 3만이나 되며 경상도는 도내가 매우 넓은데도 군액은 8천여 명입니다. 호강한 집 자재가 모두 군에게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군사가 모두 잔열하고 수요도 적습니다. 또 이름은 선비라 하지만 한 글자도 모르면서 함부로 유적을 가탁한 자가 퍽 많습니다. 이번에 황형이 이런 사람을 찾아내어 군에게 충당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런 밀봉, 강서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시간간 서후가 아뢰기를 황형이 화살에 오칠함을 빙자하여 고울에 크고 자금을 막론하고 칠액 한 말씩을 바치도록 책임지었으니 화살 오칠하는 데 쓰이는 것이 어찌 이렇게 많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복명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사사 일에만 조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어찌 공을 위한다 하겠습니까? 황영은 함경도 병사로 있을 때 초피를 많이 무역하였습니다. 이보도 그 도에 있었으므로 그 일을 자세히 알고 마음으로 항상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의 집에 갔다가 좌중에 황형의 아들이 있음을 모르고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황형은 참으로 무상한 재상이다. 새로 북도에서 갈려 올석에 많은 초피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팔아 이득을 취한다 하였는데 황형이 그 말을 듣고 감정을 품고서는 늘 보복하려던 차에 이보가 부산포 첨사가 되자 황형은 보가 자기의 장악 안에 있음을 요행으로 여겨 온갖 계계로 중상하였으며 이보가 큰 잘못이 없는데도 황형이 성내어 중환죄를 주려하였습니다. 이보가 그 뜻을 짐작하고 곧 병을 칭탁하니 황형이 드디어 이보의 군관 이인을 잡아다 곤장 100대씩을 때려 여름 내 상처를 알아 죽을 뻔하게 하였고 또 황형과 노비 문제로 송사하였던 자가 자기 희위하에 있었는데 황형이 허위 사실을 알조하여 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황형이 공사를 인하여 원한을 갚은 것이니 그가 사주를 모함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온도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차라리 외의 손에 죽을지언정 황형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합니다. 중해에서 모두 이 말을 알고 있는데 다만 구중 궁궐이 깊어 아직도 이 배를 듣지 못하셨는가 합니다. 장수는 삼군의 사명인데 침포함이 이러하니 사돌이 어찌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유담년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는데 황령을 꾸짖기는 이렇게 하니 한도의 백성으로서 어찌 유담년에게는 후하고 황령에게는 박하였겠습니까? 왜구를 방어하려 하면서 도리어 우리 백성을 다 죽인다면 참으로 염려되는 일입니다. 속히 직을 가소서 하고 유순정이 아뢰기를 황형의 일이 과연 서구의 아랫바와 같다면 매우 그릅니다. 그러나 근래 인심이 순박하지 못하여 수령등이 강등을 당하면 반드시 말을 지어내어 감사를 비방하고 헐뜯어서 무리를 일으켜 퍼뜨립니다. 무릇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옷을 징수하는 일은 각 고을에 물어본 그 사실 여부를 밝히게 될 것이니 무릇 행위한 일을 모두 주문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최중년이 아뢰기를 유순정이 주문하라는 말은 매우 불가합니다. 부득이 주문한다면 먼저 체임하는 것이 가합니다. 어찌 그대로 고뇌의 소임을 맡겨두면서 그 범행을 주문하겠습니까? 하고 유순정이 아뢰기를 칠전은 옷을 쓰지 않고 동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모두 동류를 쓰게 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서훈은 아뢰기를 주문한다 해도 백성이 모두 그의 강포를 두려워하는데 누가 바른대로 대답하겠습니까? 황형의 범행이 확실하지 않다면 남방 사람들이 말에 어찌 모두 한결 같겠습니까? 하고 최중년은 아뢰기를 서우가 아랜 것은 사실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다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백성이 도망하여 흩어졌다는 말은 이미 사실로 나타났으니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유희인은 아뢰기를 대저 주장이 군졸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하지 않고서 성사 한 자는 없었습니다. 하고 유순정은 아뢰기를 황형은 성품이 비록 탐혹하지만 일에 임하면 반드시 힘을 다합니다. 소행이 선하다면 어찌 이렇게 말이 많겠습니까? 그 사실을 핵실 주문하여야 합니다. 옷을 징수한 일은 사실을 알기가 가장 쉬우니 각 고을의 서목 도부
관찰사가 수령의 장보에 답하는 것을 도구로 하는데 수령이 감사에게 납입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수를 서목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상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또 아래기를 육한이 옥천에 살면서 비자나무 곽판을 잃었다 칭탁하고 옥천고을 아전에게 징수하였으며 또 인화역의 마위전을 빼앗아 집을 짓고 사니 다른 고을로 옮기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한이 전지를 빼앗고 집을 지은 등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주문함이 가하다 하였다. 두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이변 정은 권벌이 고영상 황형의 일과 상궁 족친의 일 및 유모와 신노비 소생은 분급하지 말라는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육하는 본래 재득이 없는데 지금 자기 스스로 영 버려졌다고 자처하여 불법한 짓을 많이 행합니다. 얼마 안 되는 빚을 받는다고 떠들어대며 백성의 전지를 빼앗는 것이 거의 수백 경에 이르며 남의 아름다운 아내를 있는 것을 알고는 빼앗아 자기 아들에게 시집 오게 하였습니다. 일찍이 종상간 이기가 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 지방 사람들을 공갈하여 말하기를 이기는 나의 가까운 친족이니 반드시 나의 일을 깊이 캐어 묻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실정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하여 급박하여 바른대로 조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비록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신문하게 하더라도 차사원을 정하여 신문하는데 지나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실정을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육한을 먼 지방으로 옮겨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에 안전하게 하소서 하고 반복하여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황영의 일은 여러 세상에게 물으니 모두들 장수를 바꾸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하며 나도 모름지기 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명망이 중하고 장수로 맡길 만한 자가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육하는 백성의 전지를 침탈하였으니 죄가 변방에 옮길 만하다. 그러나 찬축하는 것은 법률 밖의 일이니 추구한 후에 죄를 정하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아뢰었으나 상이 비답하지 않았다. 경은 전답의 면적을 표시하던 단위로 100묘가 1경이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6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7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육한을 의건부에 내려 백성의 전지를 약탈하고 마위전을 빼앗아 집을 지은 등의 일을 신문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사이에 김안국이 이문정시에서 어뜸을 차지하니 명하여 모마장을 하사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경세창 지평 홍언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8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송천이가 아뢰기를 본도에 흉년이 들어 좌도에서는 무명 반필의 값이 쌀 7, 8대요. 우도에서는 겨우 한 말입니다. 부방하는 군사들이 모두 무명으로 쌀을 바꾸니 이래서 남방 백성들의 식량이 더욱 모자랍니다. 곡물 중 경감할 것이 있으면 해조에서 방어사와 함께 의논하여 감하게 하며 어떠하겠습니까? 또 들으니 본도 여코가 많이 도망하여 흩어졌으므로 잔패가 배나 더한데 여기에 다시 지난해엔 콩이 잘 열무지 않았으므로 말을 기르는 자가 칡줄기를 썰어서 보리에 섞어 먹이니 말이 충실히 살찌지 않는다 합니다. 변방의 경보가 있더라도 형세가 치부하기 어려우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도내에서 함부로 타고 다니며 작패하는 자는 신이 마땅히 언금하겠지만 금년 가을 추수까지는 역마타는 관원을 감하여 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주와 방의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2월 2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함경북도 절도사가 치게하기를 올적합 등이 성 밑의 저들의 거의 다 죽이자 5, 6만만 남아 동장성 밖으로 올마가 머물러 있습니다. 정로의 초입인 미전 수동 및 오리동의 두 어기와 정강 연대 및 성봉 밑의 오정탄이 바라보이는 곳에 수호를 들고 연대를 더 설치하여 방어를 튼튼히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2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평 안차성이 아뢰기를 고영산이 백성들을 근심하고 원망하게 한 것은 옛날 염철의 이익을 독점하던 일보다 더 심하여 상홍량 공근 우묵룡의 물이라고 이보다도 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최중년과 함께 사연을 같이 하여 고영산 황형 상궁 족친 유모 신 노비 등의 일을 아뢰었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유모와 신 노비에 관한 일은 모두들 억울한 일이 많다 하오나 다시 의논해서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고영산이 한 일이 세세한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성품이 본래 근검한 데서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일 이극군 성준 이계동 등이 함경도에 가서 성부를 설치하고 길을 낼 때 신이 종사관으로 장무의 소임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종사관을 보내어 그 형편을 보려 하는데 합당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신에게 물으므로 신이 윤장이 가합하다 대답하였더니 극균, 성준 등이 본래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지라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므로 큰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첨가하라 하기에 또 고영산을 첨가했습니다. 그때 두정승이 무엇으로 그가 합당함을 아는가 함으로 신이 대답하기를 그의 천성이 건검절실하니 이것이 취할 만하다니 건검하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함으로 신이 대답하기를 고영산이 전에 내섬 첨정이 되었을 때 술 10섬을 걸러내는데 양조의 소임을 맡은 자가 훔쳐먹고는 물을 많이 섞어서 술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이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이러한 패단을 하고 친히 양조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때 한창 성서였습니다. 고영산이 전일 견책당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옥물가에 앉아 쌀을 씻는 것을 감시하고 또 부엌에 앉아 친히 술밥 찌는 것을 감시하고 술밥을 식혀 누룩을 섞어 독에 넣은 후 다시 연이어 3일간을 숙직하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였으며 술맛이 향기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의 근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성준 등이 말하기를 능히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으니 과연 쉽지 않은 일이다 하고 드디어 가자하여 종사관을 삼아 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북도에 가서 지형을 살펴 길을 닦을 때 혹 한식경의 거리를 걷기도 하고 그 도의 인민들과 함께 간 사람들을 보고는 모두들 어렵게 여겼으며 성준 이극견 등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칠에만 하여 남의 회의를 두려워하는 자의 소위가 아니며 지금 양국을 무역할 일 또한 무리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고영산이 후에 사복정이 되었을 적에 시 중에 말을 잃은 콩이 매우 많았지만 그이가 도둑을 맞아 말이 살찌지 못하였습니다. 고영산이 그 패단을 알고 자신이 직접 말을 사육하였는데 말이 한껏 배부른 후에 노끈으로 말의 배 둘레를 크고 작음을 세어 노끈 두 끝에 표시를 하여 상자 속에 간직하였다가 수시로 뽑아 비교해보고 만일 둘레가 감소되었으면 반드시 말 기르는 자를 형장으로 때렸습니다. 이러므로 두어 달이 못 되어 말이 모두 살찌고 건장해졌으니 이것은 모두 그의 본성이 건검하기 때문입니다. 맞다. 그 후에 함경도 병사에게 제수되었다가 갈리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내어보냄을 가지고 어렵게 여겼습니다. 신이 그때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북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개청하여 차견하였으며 부임한 후에는 이리에 공이 많았습니다. 또 양국을 무역한 일은 육진의 군마가 다 지치고 양국의 수량이 매우 적어 군관 종사의 무리도 궤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책을 낸 것입니다. 신이 신윤무에게 물어보니 신윤무의 말이 영중기에 붙인 물건 중 한 고울에 대구어 100마리가 있으면 형산이 절반을 감하여 50마리를 취하였으며 한 개의 값이 조 5대가 하는 것이
하는 것이면 형산이 감하여 서너 대를 받았으니 반드시 이것을 말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출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군자를 보충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시의 착오된 일로 논한다면 가하겠지만 종신의 허물로 삼는다면 뒷날에 사람을 권리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안처성이 또 아뢰기를 옛날 염천 주다를 전매한 자도 제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만 마침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영산이 처음 출염의 일을 열어놓았으니 그 번쩍감을 예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영산의 일이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북도의 감사, 절도사, 수령들이 군사에게 상을 주고 야인을 접대할 때는 영에 쌓아둔 어물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만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다면 논상하고 접대할 때 어떤 물건을 썼겠습니까? 이것은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들으니 고영산이 우마와 부정을 사서 입거하는 자에게 주었다는데 이것은 그런 대로 가하다 하겠지만 어물로 양곡을 무역하여 회계에 기록하면 모리와 같은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다. 성의안이 아뢰기를 고영산이 우마와 부정을 사서 입거인에게 준 사실은 신도 들었습니다. 고영산이 영중에서 모든 공사의 문서에 쓰이는 종이를 각 고을에 분정하고서 수합하여 궤에 넣고는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하고 맡아 간직하는 자로 하여금 반장의 종이도 훔치지 못하게 하니 남은 종이가 많았습니다. 종이 한 권의 값이 쌀 2마리면 감액하여 한물로 받고 이것을 아전 및 영인들에게 주어서 소 90여 마리를 사고 또 부정을 사서 입가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함경도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함흥부 앞길을 경유하는데 형산이 길가의 집에 앉아 있다가 입가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또 안정하여 살라는 뜻으로 위로하기를 어느 곳인들 우리 임금이 땅이 아니랴 이곳에서 편안히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물건은 공공연하게 마련한 것이요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잠해서 반드시 친히 만나보고 위로하니 본디 그런 성심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할 만한 일입니다. 하니 안처성이 아뢰기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 것은 모두가 헛된 과장으로 속여서 명예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의안이 아뢰기를 사람 대우하기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명예를 얻으려는 일이라고 한다면 후에 국사를 하는 자 또한 안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황영의 일은 대간에 아는 것이 옳습니다. 신도 그 사실을 들었는데 불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청건대 위에서 사신을 보내 그 사정을 알아본 뒤에 처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경상 좌도와 우도의 일은 대개가 각각 다르며 군중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유담녀는 일은 황룡의 소유와 다릅니다. 군사들이 그 서로 같지 않음을 보고 모두 원망하는 말을 하니 이것은 호령이 일정하지 않은 소치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명망있고 관질 높은 대신으로 감사의 소임을 제수하여 두도의 절도사를 감사에 통속하게 하고 만일 변방에 경보가 있게 되면 단기로 달려가서 직접 방약을 받게 하여 절도사로 하여금 제 마음대로 행포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 감사가 만일 합당한 사람이라면 연원을 따질 것 없이 오래 유임하도록 조치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서북도의 예를 따라서 부윤의 소임을 겸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 이는 위에서 제가 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는 백성을 다스리고 절도사는 방하는 것이라 그 소임이 가지 않으니 어진 장수를 선택하여 쓸 것이요 병사로 하여금 감사의 절도를 듣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2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2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2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3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시강하는 여러 재상이 모두 모였으나 풍우가 크게 일어나서 명하여 전강을 정지하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3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황영, 고영산, 육한웅 및 박씨, 족친을 종량하는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산은 괜찮구나.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신노비 유모 득후 소생을 나눠 가지지 말게 하는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 유순정 상의안이 의논드리기를 대전에 부모의 미분 노비는 나누어 준다 하였으나 유모와 노비를 친급하는 숫자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절 제주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것과 그 친득 노비 소생을 부모의 미분 노비 숫자 안에 포함시켜 나눠주는 것은 미편한 듯하므로 전에 의논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전 노비를 나누는 것은 전에는 정한 법이 없어 혹은 득구 소생을 나눈 것도 있고 혹은 나누지 않은 것도 있으며 혹은 자녀가 많고 노비수가 적으며 장류의 차서대로 돌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혹은 아직 출산하지 않은 소생을 아울러 계산하여 나누는데 그 실정과 청운을 들어주어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원의 취품으로 정법을 세웠으나 폐단이 없을 수 없음은 과연 대간이 아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덕후 소생을 일제 아울러 나눈다면 반드시 송사의 꼬투리가 되어 폐해가 생기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다. 저늘이 승전을 쓰지 말고 예전대로 와서 싸고 노공필 홍숙 남고는 의논드리기를 부모의 노비는 당연히 고르게 나누어 가져야 하겠습니다. 만일 경호년 8월의 성전대로 하여 관에서 제주가 되어 나눌 때에 부모 신노비 덕후 소생을 나눠 가지는 수요 중에 함께 계산하지 말게 한다면 자녀가 나눠 가지는 수요이 많고 적음이 고르지 않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하고 강훈, 김은기, 홍경주, 정광필, 이전, 박열, 안윤덕은 의논드리기를 부모의 노비를 고르게 나눠 가지는 것은 이지에 당연합니다. 다만 노비가 많은 자는 장성한 자녀의 유모, 신노비의 소생이 많더라도 나누지 않아도 가하나 노비의 수요가 적은 자로서 장성한 자녀가 얻어 가진 유모, 신노비의 소생 이외에는 다른 노비가 없다며 유약한 자는 반드시 나누어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니 지극히 고르지 않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유모 및 신노비의 소생은 각각 그 친히 얻은 자녀에게 주되 가취하지 않은 자녀는 다른 노비로서 역시 그 수에 준하여 나눠주고 만일 다른 노비가 없다며 친히 얻은 소생도 함께 고루 나누는 것이 또한 마땅하므로 전에는 법조문을 만들지 않고 이런 줄례로 형편 따라 처리하게 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 다시 다른 법을 만들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주역 비괴의 원영정이라는 말에 이르러 시간간 이항이 아뢰기를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인데 이는 서로 친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친비가 또한 도가 있어야 원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신하에 대한 관계 또한 땅에 물이 있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서로 감화의 성의로 서로 믿은 뒤라야 또한 원영정이라고 할 만하며 장치 구안의 법을 이루는 것이니 임금된 이로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대 이상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고 3대 이하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어그러져서 하나도 원영정의 의리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한나라의 선주가 능히 이 도를 체득하여 원영정이라는 말에 가까웠는데 그 말에 나에게 공명이 있는 것이 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을 대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물이 땅 위에 있으니 친비하여 사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설경 유돈이 아뢰기를 상하가 서로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서로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인사로 말하면 임금은 하늘과 같고 신하는 땅과 같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가까이 하여야 교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건도가 비록 바르더라도 반드시 혼자서 이루어질 이치가 없습니다. 또 그 사이에 혹 소인이 들어가 틈을 내어서 소려하게 하면 원영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순이 신하와 주고받으며 노래할 때 임금과 신하를 원수와 고갱으로 비유하였으며 고종이 정성을 두는 날에 또한 이르기를 너의 마음을 열어 짐의 마음에 되어 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을 알고 또 원영정의 뜻을 얻은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한무제가 그 암을 칭찬하여 사직을 치나라 하였지만 끝내 등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록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을 알았다고는 할 것이지만 원영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된 이는 상하가 서로 믿고 가부를 서로 도와서 원영정을 가져와야 하는데 역시 그 가까이 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조정으로 말하면 재선과 대간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 뒤라야 원영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장령 김협이 아래기라 이른바 비라는 것은 반드시 임금과 신하가 친합하지 않은 뒤라야 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 다만 마땅히 가한 것을 가지고 가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면 상하가 서로 믿을 따름입니다. 만일 다만 서로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동이라 할 것이요 화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임금과 신하 사이의 뜻이 서로 소원하면 상하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천지 또한 그 자리를 얻지 못하며 만물이 역시 질서 있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사간 허경이 아래기를 화라는 것은 뇌동함을 말함이 아닙니다. 화와 부가 서로 보완하여 동심 협력함을 이름입니다 하고 이어 황영 고형산 및 박씨의 족친 종량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황영, 고용산, 박씨, 족친의 종량하는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훈련원에서 기영년을 사연하고 주학 1등을 내렸다. 반송정에서 경영관들의 연회를 내리고 주학 2등을 내렸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황형, 고영산 및 박씨, 족친, 종량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논하고 반복하여 아뢰었으나 아울러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탄일 하례를 권정례로 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상이 명하여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 황영에게 유시하게 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전권으로 위임하여 성공하기를 권하는 것은 임금의 일이요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힘을 다하여 보답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다. 전권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책임지우기를 중의하며 공을 이루지 못하고 일만 실패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임금의 허물이거니와 위임하기를 중의하고 맡기기를 전권으로 하는데도 감히 법도에 어긋나거나 국법을 범하여 그 직무를 실패하게 된다면 견책하는 법이 과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요즘 국가의 애군을 만나 남방이 편안하지 못하다. 조그만 왜구가 난육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히 봉체의 독을 뿜어 우리 변진을 도함하고 우리 장병을 살해하며 방자하게 날뛰어 그칠 줄을 모른다. 영남의 온 백성들이 소윤이 그 화를 입어 100여 년 태평 부세한 지역에 한번 고나에 소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가슴이 아프고 쓰려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며 밥상을 물리고 탄식한다. 그때 조정의 눈이 다 함께 경에게 큰일을 맡길만 하다 하여 드디어 퇴국의 부탁을 위임하였더니 과연 능히 적을 치는데 힘을 써서 요사스러운 기운을 소탕하였다. 그 아름다운 공적을 가상히 여겨 곧 경에게 좌도 절도사를 제수하니 이것은 경이 상처 입은 군주를 어루만져 달래고 지친 백성을 언율하여 다소나마 소복할 수 있게 하려 함이었다. 먼저 그 근본을 굳건히 하고 다음 그 제방을 완전히 하여 도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편안하고 여유 있는 형세로 곤궁한 적을 대적한다면 저 잔열이 어찌 그 침독의 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나의 남쪽을 염려하는 근심이 어찌 좀 풀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물리가 비등하여 여러 사람이 모두 경을 나무라고 이를 말하는 관원이 논집하기를 더욱 굳건히 하며 경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하나 둘 아니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말하면 1. 갑옷에 칠하는 옷을 밀력으로 내게 하면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경이 각박한 법으로 2배나 거두어서 민생을 곤패하게 한다. 2.
밀봉해서 보고하라는 영을 창안하여 사절로 하여금 각기 무죄 있는 사람을 청가하게 하고 문득 여러 고을에 징집함으로 사람들이 혐의와 원한이 있으면 모두 무함하여 청가하니 징집 문서를 가진 자가 길을 메운다. 그리하여 결국은 뇌물이 있으면 재능이더라도 반드시 퇴하고 뇌물이 없으면 재능이 있어도 도리어 징집되어 한 사람이 혹 수십 차씩 징집을 당하는 자도 있다. 따라서 재물이 뇌물 때문에 다 할 뿐 아니라 왕래하는 중에 생업을 패하고 때를 어기며 사람과 말이 다 함께 지쳐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줄을 잇는다. 3. 여러 고을의 향교 유생들을 불러 모아 경서로 시험하여 조금이라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재주가 모자란다 칭탁하고 모두 군정을 충당하는데 뇌물을 쓰지 않으면 면하지 못하니 온 도내가 떠들어 소유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귀에 가득하다. 4. 그늘인 사돌이 조금이라도 과하고 있으면 중한 벌을 주니 지팡이를 가진 자가 항오간에 잇따라 있으므로 적변을 만나더라도 말을 탈 수 없어 군중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다들 이반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 등이다. 과연 들리는 말과 같다면 온 도내의 백성들이 도적이 오기 전에 먼저 도탄에 빠질 것이니 그 책벌의 돌아갈 것을 장차 누가 맡을 것인가? 경이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대저 장수가 되는 도리는 폭력과 위맹에 있지 않고 어루만져 그 은혜를 다함에 있는 것이다. 항상 사주가 더불어 그 고락을 함께 하여야 사람마다 윗사람을 친히하고 관장을 위하여 죽을 마음을 가지게 한 뒤라야 위급한 때에 투입하여 그 사력을 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혹 행포하여 은혜가 없거나 탐남하여 법을 더럽히면 폐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베어 벌주는 형벌이 위에서 있지 않으면 반란하는 화가 반드시 아래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장비는 한 나라의 명장이지만 사조를 무율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 아래 사람에게 해를 당하며 사만세 조환의 수나라 송나라의 명장이지만 탐남 포학의 자체가 한번 나타나자 공이 있다 하여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것만이 아니다. 역대를 상고해 보아도 장수가 되어 탐남 잔악하고 잔패하지 않은 자가 일찍이 없었으니 이것이 넉넉히 귀감이 될 만한 것이다. 경은 조정에 뱃설한 지 오래고 경력이 없으니 반드시 고금 성패의 자치와 하복의 연유를 살폈을 것인데 경이 과연 그런 일을 한 것인가? 더구나 내가 위임하기를 성의로 하고 총우하기를 후의하는데 경이 어찌 차마 시달린 백성을 거듭 고나게 하여 나의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린 것인가? 처음 내가 경을 맡길 때 경이 전에 절도사가 되었다는 논박을 당하여 체임되었다가 지금 다시 맡기는데도 전의 잘못을 고치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 맡긴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허물이 없을 수야 있는가? 허물이 있어도 고친다면 이것이 손이 되는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경의 옛날의 과오가 이미 변화와 함께 사라져 버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전의 허물을 버리고 후의 효과를 책임져 다시 경을 침체 중에서 발탁하여 고뇌의 중임을 맡겼는데 경이 어찌 감격 분발하여 새 절개의 효과를 보일 것을 바라지 않고 감히 차마 그런 일을 하는가? 임금으로서는 신하에게 중한 소임을 맡겼으니 사람들의 말이 있다하여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경은 나의 위임의 돈독함을 체득하여 더욱 그 직무에 충실하며 예전 것을 고치고 새 것을 도모하여 전공을 폐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만일 너그럽게 보아줌을 다행으로 여겨 전의 그름을 뉘우치지 않고 국민을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여 도로 물리가 비등하게 되면 공도 굽히지 어렵고 국법은 흔들리기 어려운 일이니 내가 비록 경에게 사정을 두려 한들 되겠는가? 경은 경계하여 스스로 슬픔을 깨치는 일이 없게 하라. 와, 멋있다. 태국 부탁은 임금이 출정하는 장수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다. 옛날 천자가 출정하는 장수에게 전송할 때 문서 장수가 탄 말 수레를 밀어 나가게 하면서 곤 외 조정 박경계 박경은 장군이 맡으라. 곤 내의 일은 내가 맡으리라고 전수 대책의 전임의 실행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준조실로 13권 정정 6년 3월 5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차자를 올렸는데 대리야
변방지방은 나라의 무노인이 반드시 어진 장수를 택하여 병권을 주어야 하며 민생은 나라의 근본이니 반드시 부국을 배제하여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황형은 탐학하고 방자하여 가는 곳마다 소연하고 아랫사람들이 견디어내지 못하는데 근간에 갑자기 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릇되게 곤외의 명을 받았습니다. 영남 지방이 외환을 겪은 후로 읍촌이 소조하고 민물이 쇠잔하니 황영은 날마다 사냥을 일삼아 산야로 달려서 인마가 피곤하니 이것이 첫째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준엄한 법과 형벌로 하여 군사들이 성한 살이 없고 말을 탈 수 없게 된 자까지 있었으니 이것이 둘째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백성의 어물 이익을 빼앗아 군말을 싣고 다니면서 이익을 취하니 이것이 셋째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여기 다시 밀봉이라는 것을 만들어 뇌물이 가득 쌓이고 영중에 앉은 온갖 공장이 한껏 기교를 일삼으며 칠집을 많이 징수하고 공사를 빙자해서 사사를 일삼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으니 관료의 처벌을 훔쳐 간통하고 음란 방종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것은 새나 송아지에게 갓을 씌운 자입니다. 황형은 한 가지 악으로도 주의를 받고 남겼는데 여러 가지 추악함을 모아가지고도 아직 염치 없이 한 지방이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빨리 편출하시고 다시 어진 장수를 간택하여 대신하게 하셔야 할 것인데 다만 유심한 내를 견책하시니 가는 곳마다 탐종하여 여러 번 탄핵을 입었어도 조금도 개전하지 않은 황영으로 하여금 전하의 한 조각 교서가 어찌 능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달리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고영사는 본래 학식이 없지만 당로자의 칭찬을 받아 한 방면의 소임을 제수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족한 줄을 모르고 군자를 보충한다 빙자하고 은밀히 자기의 공을 삼으며 문부만을 빈거 삼아 빈 이름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고기, 창자와 닭, 돼지에게까지 모두 값을 정하여 백성의 재물을 낚아들이니 그 횡령으로 백성을 병들게 한 것이 상홍량 공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제리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그 생각하는 바가 먼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는 한번 이 문을 열어놓았으니 그 실마리는 미미하지만 그 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그를 물리치시기에 여유를 두지 않으셔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를 주관의 우두머리에 있게 하시니 이것은 신등의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조정의 성헌이 국법에 실려 있으니 후사로서는 감히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상궁 박씨는 비록 성체를 보양함에 있어 진자리 마른 자리를 보살핀 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보상하는 은혜는 돈과 비단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우나 조카부치 가운데 천인으로서 양민이 된 자가 12여 명이나 되니 범람하게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심이 이에서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외가천적으로 양민을 삼는 것도 제한이 있는데 어찌 간모의 천한 신분으로 왕후보다 지나치게 시행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성례를 다하시어 힘써 공도에 부응하소서하였으나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논하고 이어 아뢰기를 황행이 전에 절도사가 되어 오후의 처벌 빼앗아 가늠하였고 또 유계종은 모르고 황행이 가늠한 기생을 가늠하였으며 황형이 방어사가 되자 유계종의 기생들을 다 데려다가 또 가늠하였습니다. 또 북도 병사가 되어서는 천과 흥청, 서강월이 그 도에 분배되자 공공연히 병영 안에서 거느리고 지냈습니다. 또 성종 때 조에는 어부의 병으로 정사를 하고는 돌아가 기생 소춘풍의 집에 4, 5일간 누워 있었으며 그 후 상사를 당하고도 그 기생을 가늠하여 그때 불충불효로 논란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이러하니 그 관직을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대간의 말을 들으니 황영의 사사분명이 매우 많은데 모두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 사실과 사실이 아님을 자세히 알 수 없고 주자람으로서 주문을 받고 소임에 있을 수 없으니 채차의 가부를 삼공에게 수의하라.
증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인 한효원이 삼공의 의사로 아뢰기를 그늘 도적이 성행하는데 전라도가 더욱 심합니다. 금구, 여산 등 고을의 공해가 마구와 연속되어 있어 곡물을 실어 오는 사람들을 유숙하게 하였는데 그들을 모두 공격해서 달아나게 하고 그 물건을 다 노략질하였습니다. 상시로 민간에 도둑질하는 자는 있겠지만 관청에서 도둑질한 것은 예로부터 듣지 못한 일입니다. 만일 적당히 합하여 한 떼거리가 된다면 반드시 적지 않은 민중의 우환이 되겠습니다. 참건대 그도 감사에게 하유하시어 절도사와 더불어 함께 조치할 것을 의논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추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를 3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를 논하니 이렇게 답하였다. 황영의 일은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하겠다. 다른 것은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계하기를 황행이 이미 사사범행으로 주문을 받았으니 관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 채직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마침내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고영산 및 박씨 족친 종량하는 등의 이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8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특징관 이 점이 아뢰기를 금년의 기근이 을사 개해년보다도 배나 되는데 경기가 더욱 심합니다. 민생이 지극히 염려되니 호조로 하여금 궁핍한 백성들을 진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8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경술은 본이요 사장은 말인데 지금 세상의 선비들은 모두 말로만 나아가고 본을 궁구하지 않으니 횡경문난한 뒤에 삼소로 나누어 경전을 강하여 선비를 뽑게 하라.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8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번에 박씨가 상언하여 청혼한 족친 등의 일은 공초는 신력을 면제하고 사천은 연령에 따라 공초는 바꿔 준 뒤에 신력을 면제하고 내수사에 속하게 하라.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8일 무어 네 번째 기사. 설레 통사 박형이 중국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중국의 환관 유건의 무리인 이부 상서 장체가 옥중에서 약을 마시고 죽었는데 그 시신을 저자에 내어다 능지 처참하였습니다. 또 전해 12월간에는 반적 유열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반하에 사천도에 할거해 있으면서 세 고을을 함락하고 장리를 다 죽이므로 형부 상서 홍종이 나가 토벌하였는데 아직도 적을 격파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태황 태후를 높여 자성강수 태황 태후라 하고 황태후를 높여 자수 황태후라 하였습니다. 또 대궐 밖에 서호가 있어 황제가 날마다 노는 것을 일삼고 있는데 그가가 나갈 때마다 공문을 모두 닫기를 3, 4일 혹은 6, 7일씩 하는 것이 거의 없는 달이 없습니다. 또 황제가 조회를 보는 것은 한 달에 2번을 지나지 않은데 본국 사신이 명나라 서울에 머무는 50일간 황제가 조회를 본 것은 다만 정조와 경성 연일 뿐이었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아나왕은 어찌 처리하였는가 하자 박형이 아뢰기를 당신은 그 죄를 논하지 않고 그대로 가두었다 합니다. 하니 알았다 하고 정교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8일 무어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고용산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완군수 신봉로는 만가지 및 탐호하여 수령에 불합하며 개천군수 조옥현은 승진시킴이 불가하고 인물도 불합하니 모두 채직하소서 하니 명하여 옥현을 갈기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준조실로 13권 중종 6년 3월 8일 모 6번째 기사 강원도에서 진상하는 백단향을 3년 동안 감면하게 하다. 준조실로 13권 중종 6년 3월 9일 개미 첫번째 기사 문성부원군 유순이 아래기를 행경 문난에 신이 입시하여야 하나 허리 아래가 온전하지 못하여 오래 오르내릴 수가 없어 엎어지고 미끄러져 실수할 듯한 입참하지 말게 하소서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늙은이를 보양하며 말해주기를 청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성같이 노성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대신 반수가 되게 하고 문성으로 시험에 참석하게 하면 되겠는가 하자 정원이 회개하기를 문성은 기록우신이니 짐실로 입참해야 합니다. 하므로 상이 유순에게 사행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유순이 재상 고삼으로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순이 연산조의 수상이 되어 나라의 경중이 달렸었는데도 연산의 살육 종음으로 친소가 모두 이반하여 종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한마디 말로 광고하지 못하며 하문이 있을 때마다 문득 지당으로 대답하여 세상 사람들이 지당 재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상이 반정하던 날에 창왕 망조하여 어찌할 줄은 몰라 했는데 그 아들 응룡이 억지로 일으켜 군문으로 나오니 땀이 흘러 등을 적시고 머리를 조아리 사죄하며 다만 자진할 수 있게 하기를 애골하였다. 이때 심신이 모두 상실되어 굳어진 한 고기 덩어리였는데 요용이 3대장의 죽이지 않는 은혜를 입어 머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이름이 훈적에 들고 재차 수상이 되니 풍도 후에 다시 이 사람이 있는 것이다. 횡경문난은 국가의 성대한 일인데 이런 사람을 기구로 지목하여 입시에 참여하게 하리 하니 또한 부끄럽기도 심한 일이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3월 10일 경신 첫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송천이가 연철한 말을 바치니 명하여 공주에 내렸다. 중조실로 13권 중조 6년 3월 11일 신유 첫번째 기사 상이 친히 문묘에 제사 드린다 명륜당에 나아가 횡경 문난하고 이어 학전 100개를 내렸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3월 12일 임술 첫번째 기사 대간이 고영산 신봉로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상궁 박씨의 족친에 대한 일은 상교에 다만 면역만 허락하셨고 신등도 면역은 종량하는 예가 아니다 생각되므로 중지하고 아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견을 보니 그 중에 사천을 공천으로 바꾸고 내수사에 이속한다 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사사로운 은혜이지 공도가 아닙니다. 고치소서 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3월 12일 임술 두번째 기사 성균관 대사성 유승조가 학관 유생을 거느리고 사전을 올리기를 그를 중의하고 백왕의 스승을 높여 석차이에 전드리는 것을 정결히 하고 유학을 숭상하며 만대의 법을 넓히며 특별히 도를 자문하는 의식을 거행하니 기쁨은 신하와 이웃에 넘치고 일은 서책에 빛납니다. 생각컨대 주상전하께서 건쾌의 건장함으로 아래로 구제하시고 겸쾌의 낮음으로 위로 융성하시며 방훈의 헌명을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하시니 진실로 중용을 알아 정일하고 고종의 시종 여일함을 본받을 것을 생각하여 뜻을 낮춰 계속 밝히기를 배우시니 일취월장하여 불길처럼 타오르고 샘물처럼 동달합니다. 조종의 시학하는 제도를 따르고 한 주의 배로하던 규범을 힘써 행하십니다. 서직의 향기로운 제수를 드리니 예의가 흡족하고 정성이 감동되며 성리의 깊은 뜻을 간구하니 중심으로 깨닫고 몸소 행하시어 높을선 공이 있고 빛날선 사이가 없습니다. 하물며 주효의 좋은 음식을 반사하시어 우루를 청하여 고루 적시니 뼈와 살에 깊이 젖고 하늘과 덕을 함께 하십니다. 실로 반궁에서의 연엄하는 은혜 융승하고 기자를 방문하는 성이 와도 잘 부합합니다. 또 학전을 하사하시니 생각 밖의 은택이요 준수한 인물을 발탁하시니 역시 비성한 영광으로서 예전에도 드문 일이요 이 세상의 성대한 일입니다.
생각건대 신등이 모두 용렬한 자지로 창성한 시기를 만나 고무도야하니 다 함께 한록 자기의 화를 입고 강직하고 온화하며 관대하고 엄격하여 그의 후계의 교육하는 방법을 힘쓰겠습니다 하고서 글로 아뢰기를 상상께서 시약하시어 환경 문난하시고 마음을 밝게 하여 정치하는 길을 자문하셨습니다. 대학에 응대하라시는 분부를 받고 주야로 깊이 생각하여 성경 현존의 깊은 뜻과 정주의 논변 취사한 격언과 역대의 귀감되고 경계될 만한 일과 이단 학문의 호리의 차이 등으로 강목 10잠을 찬집하고 또 경전에서 논란한 성명의 연원과 여러 선비들이 변론 분석한 동의의 정론을 뽑아 집록할 이름을 성리 연월찰요라 하였습니다. 혼자 생각으로 큰 폭의 적은 정성이나마 드리고자 하였으나 천위가 바로 앞에서 10중 8구는 잊어버려 마음속에서는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대강만을 진술하였으며 물론 나와 삼가 심화를 글로서 써드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올린 두 권의 책이 매우 아름답다. 또 매양 듣건대 유생이 학궁에 많이 모였다 하더니 어제 보니 과연 듣던 바와 맞았다. 내가 학전을 주고 명하여 유생 중에 쓸만한 자를 택하게 하는 것은 또한 사기를 배양하려는 것이다. 쓸만한 유생을 속히 뽑아 적어 아뢰게 하라 하고 이어 당표리 한 벌을 내리고 특별히 한 작업을 올렸으며 또 명하여 금대 하나를 내리게 하였다. 유승조가 아뢰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미나리를 먹다가 임금에게 드린 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지존하신 몸을 굽혀 학궁에 거동하시어 논란하심으로 신은 다만 거기에 대한 회포를 말씀드린 것이요 작질과 상 사이에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작업을 높이고 후위 사항을 주시니 마음이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두 권의 글은 다만 성리의 심오한 뜻을 포괄하였을 뿐 아니라 규잠이 가상할 만하므로 특별히 가자한 것이니 사용하지 말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유승조가 올린 두 글을 속히 발간하여 조신들에게 반사하고 또 경연에서 진강토록 하라 하였다. 그 대학 3강 8목잠을 올리는 저는 이러하다. 신묘를 궁구하여 변화를 아니 성현의 학문이 정절하고 몸을 닫고 사람을 다스리면 제왕의 전수하는 신법이다. 이제 낮은 소견을 기울여 높으신 총명을 더럽힙니다. 삼가 살피건대 옛날 대학의 규모와 조리는 극히 자세하여 체를 말미암아 용에 이르고 천하에 군림하는 율령 경례를 해박하게 갖추어져 그 흐름을 따라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덕, 신민, 지선의 강을 우두머리로 하고 지지, 유정, 능덕의 공효로 이어져 평치와 가제의 힘씀은 수신에 근본하고 성정과 지치의 근원은 경물에 있습니다. 요령이 광대하고 절목이 섬세하고도 빈틈이 없으며 물리가 접속되고 혈맥이 관통합니다. 하남 정성생이 대기에서 표장하고 자양 주부자가 순희 연간에 주해하니 심오한 뜻과 엄미한 사인이 실처럼 분석되었으며 서사는 그 뜻을 취연하고 구공은 그 유시를 보집하였습니다. 신이 일찍부터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늦게 다소나마 그 취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성리의 근원으로서 실로 만대의 사람을 가르치는 지침이요 사물의 선우를 알 수 있는 것이니 백왕이 백성에 군림하는 규범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외람되게 강독하여 개옥하는 반열에 참가하여 일찍이 격치 성정의 의논을 드리게 되었는데 매양 성총을 밝으시면 반드시 경술의 도움에 의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물을 공부하여 알면 이매가 우정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거울이 밝으면 공환이 우조에서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중심이 백일처럼 밝게 비쳐 만물의 이치를 잔틀까지도 환하게 분석하기를 바라면서 천박한 재주를 생각지 않고 저술하여 그릴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몸은 간혹 천리나 먼 곳에 있기도 하지만 정성은 언제나 구중궁궐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외람되게 연의 도견을 입어 여러 인재들과 함께 탐색 토론하였습니다. 간절히 위에 보답하는 정성을 품고 자나깨나 임금을 잊지 않으며 언제나 부지런히 공부하여 밤을 새우는 수고로움을 문이나 담장에도 모두 붓을 두었습니다. 성명 도덕의 심오한 뜻을 취하여 강목 본말의 잠규를 삼으니 명선 성신의 방법을 대강 그 개요를 진술하고
제가 치국의 요점을 대량 줄거리를 들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저 구인의 높음을 바라보니 거의 한 티끌의 더함이나 될까 합니다. 이것은 대개 주상전하의 강건 순수하심으로 집이 광명함을 만나서입니다. 도가 쌓이고 덕이 자라니 고정의 손질을 힘쓰며 달로 나아가고 날로 성취하니 성왕의 단심을 넓혀 나가심입니다. 바야흐로 이치를 궁리하고 천성을 다하려 하여 절차 탁마하여 더욱 안을 곧게 하고 밖을 바르게 하여 점잖고 너그럽고 환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목표와 규칙을 세우려면 모름지기 표리와 정조를 통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삼가 작은 정성을 모아 청하신 성심을 더럽히니 거칠 것은 거치고 얻을 것은 얻으며 천성의 극을 다하시어 일호의 사욕도 없이 할 것이며 밝은 것은 더욱 밝고 새로운 것은 새롭게 하여 내 마음의 법도를 바로잡고 만민의 소원을 함께 하소서.